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겁고 생각이 흐릿한 날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루틴대로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귀찮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보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눈은 자꾸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무기력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저사오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상태.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하지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친 뇌가 일시적으로 쉼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시작하는 게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바로 다시 책을 펼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한번 무기력해진 상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첫째, 뇌의 에너지 고갈 사이클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의무적으로 쌓아 올린 업무학습 스트레스, 끊임없이 이어진 선택과 판단으로 소모된 인지 자원, 충분하지 못한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되지 않은 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오늘만 특별히 힘들다가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누적되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둘째, 감정과 신체의 불일치가 반복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마음은 하고 싶다라고 느끼면서도 신체는 이미 방어 모드로 전환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불일치가 심해질수록 뇌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차단벽을 씁니다. 따라서 의지는 올라가지만 행동은 멈추고 다시 의지가 올라가면 행동이 멈추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이죠. 셋째, 보상회로의 왜곡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같은 지연 보상, 시험 성적, 성취감, 활동보다 스마트폰, SNS, 간식처럼 즉시 즐거움을 주는 행동에 더 쉽게 끌립니다. 이때 무기력함이 반복되면 조금만 쉬고 내일 다시 하자라는 미루기 습관이 굳어집니다. 결국 무기력은 에너지 누수, 보상 회로 왜곡, 행동 저항 증가라는 사이클로 순환하며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에너지 회복 보상 체계, 재설정 행동, 문턱 낮추기,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동시에 건드려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중 에너지 회복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제 행동, 트리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해서 3부를 확인해 주세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나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면 신체를 먼저 자극하면 뇌는 따라갑니다. 뇌는 신체 움직임을 생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주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뇌에 전환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스트레칭 30초, 창문을 열고 깊게 심호흡 3번, 찬물로 얼굴을 씻고 빛이 드는 쪽으로 걷기. 모든 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도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즉, 무기력한 모드에서 움직이자는 신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시작했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 이 감각 하나가 다음 행동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전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이 작은 움직임이 오늘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은 움직임 이후 뇌를 집중 흐름으로 연결하는 두 번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무기력함을 깨웠다면 이제는 뇌를 집중 모드로 전환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환을 위한 고정된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야 하고 매번 똑같이 반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질수록
그 자극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켠다 공부할 때만 트는 음악 로파이 백색 소음 등을 킨다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춘다 노트 한 페이지를 조용히 펼친다 이 네 가지 동작은 모두 단순하지만 시각 플러스 청각 플러스 리듬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 루틴을 반복할수록 뇌는 이 환경 플러스 집중 시간이라고 학습합니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을 공부 외의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만 사용하는 신호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이 루틴만으로도 집중의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집중 모드에 들어간 후 집중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겨우 깨어났고 집중 모드로 전환하는 루틴도 성공적으로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부족하고 5분만 지나도 다시 멍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래 버티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의 흐름에 맞춰 집중을 조절하는 것.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시간을 나누는 집중 루틴. 25분 집중 플러스 5분 리셋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지만 뇌의 에너지 유지 시간과 회복 속도를 고려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집중은 양보다 질입니다. 5분 동안 진짜 몰입할 수 있다면 1시간을 멍하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 5분의 리셋 시간은 절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중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방금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복습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호흡 조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스트레칭이 리셋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집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집중, 짧은 회복의 리듬을 반복하면 에너지가 낮은 날에도 고르게 유지되는 공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내 호흡에 맞게 끊기지 않고 달리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집중 루틴을 하루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만들 때 너무 크고 완벽한 구조부터 계획합니다. 하루 4시간 공부하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기. SNS 완전 차단.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 몰입할 수는 있어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루틴은 삶의 일부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루 중 딱 하나의 시간대를 고정하는 것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 아침, 커피 후 15분 잠들기 전 타이머 25분이 시간대에 맞춰 공부 루틴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세요. 이때 핵심은 시작 시그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조명 켜기 같은 음악 틀기 똑같은 자리, 똑같은 노트 이런 고정된 시작은 뇌에게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반복될수록 그 시간대만 되면 저절로 집중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무기력한 날에도 습관의 힘이 행동을 대신해줍니다. 즉, 의지가 필요 없는 공부.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루틴이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법,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언젠가는 한 번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정이 엉켰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게 귀찮은 날. 이런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또 실패했어. 난 왜 꾸준히 못할까? 그리고 그 실망은 루틴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루의 실패가 아니라 다음 날의 복귀입니다. 뇌는 계속하기보다 다시 시작하기를 훨씬 더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무너진 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루틴이 왜 무너졌는지 짧게 적기, 내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체크하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수 매기기. 기록은 다음 날의 내게 나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완벽한 복귀는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책상에 앉아 노트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그 짧은 행동이 루틴을 다시 복구하는 첫 연결고리가 됩니다. 실수 없는 루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입니다. 무기력함을 깨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 1분의 실천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꾸준히 해왔던 사람, 심지어 평소에 의욕 넘치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중요한 건 그 무기력함 속에 머무를지 아니면 한 걸음이라도 다시 나아갈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뇌도 깨어난다는 것. 반복 가능한 루틴은 집중력을 부른다는 것. 루틴은 작게 시작해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1분만 다시 움직여보는 것. 바로 지금요. 1분 실천 루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창문을 열고 숨 깊게 3번 들이쉬기, 책상에 앉아 노트 한 장 펴고 날짜 쓰기, 조명을 켜고 타이머 1분 맞추기. 1분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다시 연결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어. 부스터 두뇌 부스터는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당신의 루틴 이야기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채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럼 지금 바로 1분 루틴부터 시작해볼까요?